미래통합당 이야기부터 할게요. 오늘 할 이야기가 많아. 미래통합당은 사실상 이제 김종인 씨가 비대위원장으로 4개월밖에 못하는 의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이제 측근 통해 가지고 나 그러면 안 해. 안 한다고 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심재철 등 그쪽에 또 임시 지도부가 찾아가는 그리고 또 만나주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었어. 어떤 게 있었냐면은 그 김종인이 한 말이 이 사람들한테 한 말이 안 한다는 말은 내가 한 소리도 아닌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는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래통합당의 비대위원장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모양새가 좋게 안 나오잖아요. 4개월 먹고 뭘 하고 이런 느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김종인 씨를 만나본 적이 있는 정치인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에피소드죠.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했는데 돌아서고 나니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들은 이야기가 없다. 그러니까 하겠다는 것도 안 하겠다는 것도 좋다 싫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내용이 없는 거의 새날 시간이었다. 방송 같은 분이시구만.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건 정말 중요한 자리였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그러니까 김종인 씨가 하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이제 비상대책위원이 필요할 만큼 이 어떤 급한 상황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서두르느냐 이게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안 한다고 깔끔하게 얘기를 해주든가 그것도 아니고 뭐 안 할 것 같은 분위기는 풍기는데 만나는 주고 어쩌라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분은 그 좀 정치 쪽에서는요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인 거예요. 80이라고 하는 나이가 무색하게도 정치적 야심 많은데 그 야심을 밖으로 드러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온통 누군가가 추대에 가서 우리 대장 해주세요 하면 대장 할게. 근데 조금만 잡음이 나오면은 싫어. 이게 내가 그래서 오죽했으면 김종인 씨를 소녀 감성이라 그랬잖아요. 네. 오죽했으면 지금 정치권에 나와서는 김종인의 밀당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부모님 모시는 많은 효자 효녀들이 공통적으로 느낄 테지만 나이 들수록 삼시세끼 식사만 잘하셔도 고마운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김종인은 훌륭한 사람이죠. 일단 건강하잖아요. 아니 본인이 지금 분위기를 봐도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그게 지금 가장 찝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람이 박수 쳐줄 때 난 들어가고 싶다. 지금 이거거든요. 근데 왜 지금 당선자들이 왜 김종인한테 무슨 득본 게 있다고 그러니까 김종인을 반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 희한하다니까요. 나라면 김종인 비대위원장 추대 안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심재철이 비겁한 거라니까요. 이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돼요. 비상대책위원을 만든다면 비상대책준비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그걸 당선인들로 구성시켜야 돼요. 왜냐하면 21대 국회는 당선자들이 할 건데 저희들은 다 집에 갈 거잖아. 근데 집에 갈 놈들이 비상대책을 꾸리네 마네 막 이러니까 당선자들 입장에서 봐도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김종인 입장에서도 내가 저 위원장을 맡는다 한들 4개월이든 1년이든 내 이빨이 안 들어갈 게 뻔한데 하기 싫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종인 비대위를 찬성합니다. 왜요? 안 될 거니까. 네. 잘 안 될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 진영 쪽에서 저쪽 잘못되라고 하는 저주와 정치 평론으로서는 김종인 비대위원이 그러니까 그거 갖고 있는 의미는 없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홍준표 말처럼 그럴 거면 당 해체해라. 그게 맞는 설이에요. 그러니까 해체하면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피는 그대로 남아 있잖아. 그래서 다시 당을 재세팅한 다음에 리세팅해가지고 재창당해야 된다고. 근데 얘네들은 지들이 갖고 있는 정당 재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는 깔아놓고 뭔가 좀 더 안전빵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그럴수록 선거는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생각해봐. 김종인 입장에서 홍준표 같은 사실 약간 좀 양아스러운 사람이 무소속으로 나가 당선돼가지고 밖에서 계속 짓고 있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말이야. 내가 그 수사했을 때 말이야. 네. 동아은행으로부터 뇌물 받았던 사람이란 말이야. 창피한지 모르고 그런 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근데 지금 그 미래통합당 어떤 중진들 그리고 지금 현재 원내대표하고 이렇게 그 원내대표 따까리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실을 진짜 너무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들은 조금 있으면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는 백수가 될 예정이라는 것도 까먹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번에 미래통합당 당선자의 절반이 초선이거든요. 초선 의원들끼리 뭉쳐가지고 탈당해서 새로 창당하겠다 그러면 말릴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당 운영하는 거 내 지역 유권자들을 보기 민망해서라도 못 견디겠다. 그래서 우리 나가서 새로 당 차리자. 이래 버리면 어쩔 거야 그러면. 사실은 좋겠네. 지금 사실은 미래통합당의 주인은 홍준표라고 생각하는 거죠, 본인은. 홍준표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예. 이게 일단은 무슨 뭐 김종인이 뭐 유승민, 안철수, 홍준표는 뭐 이미 이제 시효가 끝났다라든지 40대 기술원 이런 이야기 하면은 홍준표 입장은 뭐예요? 나 홍준표의 마음은 난 정확히 알 것 같아. 당이 탄핵돼 가지고 망가졌을 때 내가 경남도지사도 중간에 그만두고 올라와서 온갖 뒤치다거리 다 하고 대선까지 나가고 지방선까지 치르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라는 당명도 만들고 내가 다 했는데 내가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내가 다시 무소속으로 지금 당선됐는데 김종인 같은 찌끄러기 노인네가 앞에 가지고 저러고 나 뒤싸고 있으니까 참겠냐고. 근데 김종인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리고 공천을 엉망으로 한 건 김용호인데 예. 욕은 지가 먹고 있어. 그러니까 짜증이 나겠지.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한테는 진짜 뇌물 브로커 전력이 있는 80 넘은 외부 사람을 들이고 거기에 매달리는 모습이 창피하고 안타깝다. 그런 자생력이 없는 당이라면 당을 해체해야 된다. 이러면서 당을 해체하자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정진석은 이제 지금 김종인 비대위를 찬성하는 쪽이에요. 정진석에 대해서는 자민련에서 들어와서 MB와 박근혜에게 붙었다가 이제 김종인에게 붙는 걸 보니 안타깝다.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설치는 건 이 당의 미래가 없는 것이다. 요거는 이제 완전 모두각 인형이 되는 상황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홍준표가 나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난 개인적으로는 싫지만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보면은 홍준표 같은 캐릭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계속 지지고 볶아 싸우는 우리 거죠. 입장에서는 정진석 의원한테 기대를 걸어야 됩니다. 선수로만 치면 지금 미래통합당 최고 선수거든요. 몇 선이죠? 6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6선임에도 불구하고 젊잖아요. 체력도 되고 어느 정도 지능도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정진석 의원이 더 큰 목소리를 내주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렇게 지지고 볶으면서 비대위가 된 것도 아니고 안 된 것도 아닌 상태로 어정쩡하게 가는 게 우리한테 제일 좋아요. 근데 다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앞으로 선거가 2년이나 남았다는 것이 물론 내년 4월달에 재보궐선거가 뭐 작게는 있겠죠. 부산시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지고 볶으면서 방향성이 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사라진 상태로 계속 방황을 할수록 2년이라는 시간 동안을 갉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정비가 돼버리면은 우리한테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의 문제는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평론가적 관점에서 보면은 일단 대선 주자가 없다는 문제. 끽해봐야 홍준표가 지금 3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낙연, 이재명, 홍준표 이런 손으로 대선 주자가 없다는 문제. 그리고 이 사람 태생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황골탈퇴란 말이 뭐예요? 완전히 바꾼다는 거잖아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그게 안 될 거란 말이죠. 안 될 거잖아. 김종인한테 잠깐 매달렸다가 지지고 볶다가 김종인이 나 그러면 안 해! 하고 나오면 또 지들끼리 전당대회 해가지고 어떤 놈이 나오겠지. 아까 말한 정진석도 뭐 유력한 후보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마인드를 바꾸지 못한 상태로 그나물의 그 밥으로 가면 똑같아지는 거죠. 초선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많다고 쳐도 그 문화 속에는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고 배운 게 그런 그러니까 거니까. 이미자든 뭐 저번에 동아일보 출신 조수진이든 뭐 이런 사람이 다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은 방황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한테 나쁠 건 없고 이 방황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리더십도 없는 가운데 21대 국회가 열리잖아요. 근데 180석 뭐 이번에 뭐 한 명 제명하긴 했다고 합니다만 대략 180석 갖고 있는 그 의석을 갖고 21대 국회 초반을 완전히 장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무슨 뭐 힘의 어떤 장악이 아니고 개혁 어떻게 보면 막 밀어붙여야 이게 탄력을 받는 거라고 보고 그러는 가운데 또 발목 잡기 하고 그게 한 2바퀴 2년을 돌면 대선이죠. 근데 이제 정말 이거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미래통합당이 저렇게 망가지는 게 우리한테 결코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대방이 약해진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특히 정당처럼 조직 중심으로 작동하는 곳에서는 강력한 상대방이 있을 때 더 긴장감이 돌고 더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80석을 차지했을 때 제일 먼저 걱정했던 거 여당병이라고 하는 그게 상대방이 저렇게 망가지기 시작하면 그 여당병이 더 빨리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과 다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나를 견제하는 강력한 세력이 없을 때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는 국민들한테 여당병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가 과연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걱정해 준다.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초선 의원들이 정말 미래통합당 내에서 긴장감을 불어넣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센 이야기, 위협을 해도 돼. 니들 똑바로 안 하면 우리는 나간다. 어차피 이 판에서 죽을 거면 자기가 제대로 정치해보고 죽자는 식으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선배들 따라가다가 같이 죽으면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당은 안 된다니까요. 그쪽에서 혁신에 성공한 사례는 딱 하나예요. 박근혜가 다 망해가는 당을 당 색깔 빨갛게 바꾸고 경제민주화 외쳤을 때, 그러니까 저쪽 유전자가 우리 쪽 유전자로 위장이라도 했을 때만 혁신이 성공하는 거야. 저쪽은 그런 유전자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되게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저 당에 입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문화에 물들여져 있던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바뀌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은 그런 유전자이기 때문에 그 당에 들어가는 거라고 봐.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초선이 아무리 많아도 그 당은 절대 안 바뀐다고 일단 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적 흐름이라고 제가 주장했죠. 뭐 코로나에 뭐 박근혜 탄핵이 이런 걸 떠나서 시대적 흐름이었다고. 저쪽 저런 수구 정당들은 망해가는 흐름이 있어요. 일시적으로는 뭐 약간 출렁출렁 할 수도 있겠지만 역사 전체적으로 보면 저런 수구 정당은 없어지는 과정이 있다고 보는데 그 없어지는 과정을 굉장히 많이 더 앞당길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리더십이 없는 가운데 대선 주자도 없고 김종인은 혁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컨텐츠가 있어 뭐가 있어 그냥 이미지만 있는 거잖아요. 그 김종인이 들어와서 지지고 볶다가 그 집안마다 가면 그런 사람들 있죠. 노인네들 중에 꼭 한 분 계신다. 유독 잘 삐지는 노인들. 그러니까 어른이 어른스럽게 뭔가 이렇게 중심을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슈마다 즉각 반응하면서 삐져가지고 또 당무 안 한다고 그랬다가 또 일부 저 지도부가 가서 모시고 와야 또 당무하고 이런 과정을 막 반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쟤네들은 무슨 일을 하는 집단이 아니고 약간 모자라 보이는 집단으로 희화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다. 전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우리들은 많이 희화시킬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정진석이 그래도 똑똑한 사람인데 김종인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데에는 김종인을 세워놓고 뒤에서 움직이고 싶은 사람들의 압력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소설을 써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김종인은 누군가가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은 아니에요. 다만 현실론적인 이야기인 거지. 그럼 김종인 말고 누구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고. 이준석? 저는 그런 차원이라고 일단 보고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 오죽하면이라는 표현 가끔씩 쓰잖아요. 네. 오죽하면 그러는 거 오죽하면. 그러니까 근데 김종인이 하는 그 메시지 자체도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거죠. 앞으로 미래통합당 쪽의 대선 주자는 40대의 경제 전문가여야 한다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이 80대야. 그러면은 자기가 나오지를 말아야지. 뒤에서 조용히 그런 사람을 키워주든가 해야지. 제일 앞에 나와가지고 80대 대장이 40대를 키워주겠다. 그럼 아들내미 하나, 뭐 손자 하나 키워준다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지 따까리 하나 만들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최선은 해체하고 1년 후에 다시 모이는 거고요. 리더십 세워가지고 그 사이 리더십을 만들어야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자원으로는 이준석이 제일 나아요. 그 중에서. 부사님도 아시잖아요. 재수한다고 더 좋은 대학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더 막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안 하지만 현실론적으로 그렇다고요. 그래도 이준석 같이 말하는 수 있는 자가 당의 전면에 나서는 게 훨씬 더 이미지는 좋아지죠. 사람들은 그런 거야.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의 조작입니다. 예. 그러니까 특별히 뭘 잘한다 못한다라기보다는 저 사람들이 뭘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는 이미지 조작이에요. 박근혜가 경제민주화 들고 나왔을 때 사람들이 야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이 저런 얘기 할 수 있어?
하면서 그 이미지가 조작되면서 박근혜가 대선까지 간 거 아니에요.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닙니까? 이 이미지 조작이라고 하는 말은 대개 정치는 대부분 그런 행위에 가깝습니다. 특히나 보수 정당에서 그렇고 저도 그런 이야기 반대로 말하잖아요. 민주당이 21대 국회 때 해야 될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가 개혁하는 이미지를 줘라. 180석으로 할 수 있는 건 가장 첫 번째는 그거예요. 네. 20대 때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늘 주장해 왔죠. 민주당은 개혁하고 싶다는 이미지를 줘라. 다만 개혁을 하고 싶지만 의석수가 너무 턱없이 모자라서 못하고 있다는 처절하게 싸우는 느낌을 주면 반드시 21대 국회에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표를 줄 것이다. 맞았잖아요. 이 코로나랑 굳이 연결시키지 않아도 그 흐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180석 쥐어줬는데 개혁을 못하고 있으면 또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이미지 조작을 통해서라도 뭔가 국민의 마음을 얻고 싶어 하지만 그렇다고 쳐. 그럼 이 다음 선거가 큰 선거로는 대선이잖아요. 예. 2년 조금 못 남은 그 시점에. 그러면 누구를 내세울 거냐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리바이벌이지만 홍정욱이 딸 문제로 날아갔을 때 박수를 쳤잖아. 그렇죠. 대안이 사라져버리는. 대안이 없죠. 그러니까 그나마 그쪽에서 좀 이미지가 괜찮은 정치인이 다시 컴백할 수 있는 딱 그 시기에. 근데 그 뭐 유승민이나 안철수가 들으면 섭섭하겠네요. 충분히 급이 되는 사람들이 아직 남아 있는데. 됐어. 나는 김종인하고 같은 생각이라고 봐요. 이 세 사람은 그냥 날아갔어요. 홍준표가 많이 커지면 더 좋죠. 우리 입장에서는. 그림 한번 생각해봐봐. 이낙연 대 홍준표의 대선 토론. 어우. 아니 이낙연 총리도 어마어마한 토론의 달인이잖아요. 네. 국회에서 토론하는 거 봐봐. 또 다른 방식으로 이재명, 홍준표 토론 한번 봐봐. 어떤 느낌이세요? 그림상으로는 홍준표보다는 김태호가 훨씬 더 예쁠 것 같네요. 뭔가 대한민국의 어떤 국격을 보여주는 걸로는. 그래도 지금 급으로만 따지면은 지금 현재도 홍준표가 그쪽에 주자 1위가 됐잖아요. 거기 김태호도 가능성은 있지만 김태호라고 하는 인물도 오랜 시간 동안 많이 노출이 된 정치인인데 대선 주자에 거의 못 오르고 있잖아. 그건 국민들한테 그렇게 호감이 없다는 소리라고 저는 봐요. 일단은.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준석이 제일 나아요. 지금 비상대책위원장 개념으로도. 근데 그렇게 세워놓으면 따라주겠냐고. 어린이 취급해버리지. 그러니까 그 문화는 안 되는 거야. 새날에서 인터뷰 한번 합시다. 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잘렸습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